안녕하세요. 윤승훈입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흥미 위주의 쇼츠, 짧은 영상이 유행하면서 우리는 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음미하면서 사색에 잠겨보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사의 창이 개편을 맞아 시사포커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금요일에 책이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동네 책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골목 책방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골목 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처음이시죠? 네, 긴장됩니다. 긴장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가끔 CBS에서 게스트들, 네, 주민분들하고 북토크는 여기서 몇 번 하셨다고요. 네. 이제 근데 게스트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어, 마음의 부담감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이 저한테 왔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또 PD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여서 네. 그 부담감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좋은 책들과 또 북클럽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북클럽 회원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또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뭔가 좀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문 방송인을 모시고 방송을 하진 않아요. 저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 근데 책에 관한 네. 전문가시니까 모시는 거고,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책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첫 방송에 어떤 책을 처음에 소개할까 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줄 책 뭐고 왜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2024년 제15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인데요. 이 책은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젊은 작가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아, 문학 예. 동네에서 수상을 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네, 출판사에서. 예. 그래서 예. 2010년도에 그 젊은 작가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등단한 지 10년이 안 된 젊은 작가들에게 뭐랄까 어떤 기회를 주고 작품을 대중들에게 읽힐 수 있는 어떤 좀 대중적인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젊은 작가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15회째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 말하자면 이제 그 문예지라던가 여러 지면에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게 되면 그 수없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7편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7편의 작품을 하나의 이제 책으로 묶어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문학 됩니다. 동네라는 출판사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의미 있죠.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하신 건 2024 제15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네. 그럼 아까 7편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예. 다는 아니고 한 네. 편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어떤 오늘 제가 설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책은 공현진 작가님께서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라는 그 책을 주요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꼭 이 단편을 선정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게 제목이 많아요.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네,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생망이라던가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헬조선이라던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이 네.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올바르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을 좀 담아낸 소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현진 작가님의 이제 작품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분이 공영진 씨. 네, 예. 공현진 씨 이분이 이제 몇 년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냐면 2023년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작년에. 네, 예. 그러니까 어디
뭐 등단을 네, 동아일보 했겠죠? 신춘문예. 문에, 예. 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단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여러 작품들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예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뭔가 인물들을 통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금 짚어주신 그 부분은 이제 차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저도 책 한 권을 읽으려면 못 읽었을 텐데 네, 이게 네.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의 단편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 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네, 텐데 이게 끌리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떤 거를 거기 보면 각자의 아픔들이 있는 두 남녀 주인공이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의 아픔들을 짚은 것 같은데 네. 점점 갈수록 가볍게 터치하면서 젊은 작가의 어떤 느낌, 경쾌하다. 네네. 그러면서 삶의 문제를 짚지만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막 힘들게 읽는 독자들이 힘들게 하지 않고 가볍게 터치하면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문제는 짚었고 그런 느낌에서 참 경쾌하게 저는 소설을 읽었어요. 네. 그냥 제 얘기 먼저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아. 읽으셨어요? 예. 그 여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요하게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렇죠. 곽주호라는 인물과 또 남자죠, 남자 주인공. 문희주라는 인물이 등장을 예, 해요. 여주인공. 이제 곽주호 같은 경우는 공장 노동자인데 동료를 산업재해로 잃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데 공장에서 이제 동료가 죽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어떤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주인공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장의 그 기계를 좀 여러 번 멈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 번 멈추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번 그런 게 이제 반복되고 되풀이 되면서 왜 너만 예민하냐? 그렇죠. 경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장에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고 공장을 나오죠. 예, 공장을 나오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 기사가 꿀벌이 사라지고 지구 생태계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되면서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 예, 물에 지구가. 잠긴다. 도시가 물에 잠긴다. 그러면서 물하고 연결되면서 이분이 수영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남자 얘기고 네, 이제 남자 얘기고. 여주인공. 그다음에 이제 여주인공은 문희주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네. 이제 10년 동안 교직 활동을 하셨는데 이 문희주라는 친구가 수능 본날 겪었던 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친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대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나는 선생님이 되겠어라고 네. 하면서 이제 교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수능을 보게 된 날 말하자면 시험 성적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그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을 이 친구가 모르고 그 친구의 얼굴을 모른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질문들을 좀 그렇죠. 하게 되지 않았을까? 두 주인공 다 네네.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네. 삶과 세상에 대한 어떤 괴리감, 뭔가 이격감, 네. 이질감을 느끼면서 네네.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주인공도 결국 교사를 관두는 거죠. 네네. 예. 교사를 관두게 되고, 그러니까 희주라는 인물과 또 주호라는 인물들이 이제 자기 생계 노동에서 밀려나서 네. 밖으로 떠도는데 그 모습을 보니 옆에 사람들은 이게 무능력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넌 그렇게 살 거냐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수영장을 다니면서 이제 강습을 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수영장에서 수용소 제 수영장에서. 우직의 예. 수용소라고 생각되나 예. 봐요. 어쨌든 거기서 그 뒷줄을 또 차지하게 되거든요. 수영을 근데 제대로 저는 잘 이 못하니까. 여주인공이 네. 수영장 온 이유가 물에 잠기면 음. 이 여주인공도 물에 잠긴다는 그 기사를 네,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나도 수영이라도 해야 된다 하고 수영장을 오는 게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이제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우리는 지구가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는 도시가 다 물에 잠길 텐데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다 죽을 거다. 근데 이렇게 죽는 것이 어차피 같이 죽을 거면 그것도 사랑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이 사람들이 비록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밀려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절망만 하거나 아까 처음에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음침한 곳으로 파고들거나 그러지 않고 뭔가 경쾌하게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뭔가 경쾌하게 자기 삶을 몹시 이제 밝게 좀 꾸며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삶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두 주인공이. 그런데 적응 못한 게 결국 세상이 네. 기후 위기로 멸망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곧 멸망할 것 같은데 그냥 살아.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또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굳이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니 그냥 네. 그래 어차피 멸망하고 죽을 거면 우리는 남은 기간을 그냥 경쾌하게 어떻게 살아보자. 살고, 예, 예. 좀 그 지점이 잘 이 작품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이 친구가 이제 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굉장히 뭐랄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살거든요. 그렇죠, 미니멀리즘. 그래서 예, 예.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좋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일상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그러면서도 있는 뭐 것 가끔 같아요. 뭐 사고 예. 여기서 계속 그거- 흔들리고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예, 모습 예. 똑같아요. 그런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좀 내비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좀 들었어요. 결국 이 두 남녀가 수영장에서 만나는 건데 이 수영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영장은 이 사람들이 떨궈져 나온 이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멸망하게 될 세계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뭐 해수면이 높아진다, 도시는 사라진다, 우리는 물 속에 뭐 빠져 죽을 거다라는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그 수영장과 똑같은 거 아니냐. 수영장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수영장 속에서 겨우 이제 숨을 쉬어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수영장 자체가 곧 멸망하게 될 우리 지구 또 이런 각박한 현실을 의미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물 속에 있으면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숨 쉬는 방법이 다르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그 여주인공이 네. 그 얘기를 해요.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 거기에 밑줄 몇 개 그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군가에겐 물밖이 물속과 똑같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작가 노트에 이 작가가 이렇게 네. 썼는데 네. 그러니까 난 물속에서 호흡하려고 힘든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물 밖이 물속처럼 맞아요. 힘들겠구나라는 말을 하면서 이 작가가 가볍지만 뭔가 깊이 묵직한 있는, 성찰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 물속에서는 다르게 숨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생계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 수영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를 작가가 좀 보여준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우리 PD님과 제가 생각이 좀 일치한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는 여주인공하고 생각이 일치해요. 그 남주인공의 생각은 별로 와닿지 않던데 너무나도 선해서 예, 예. 여주인공 결국 이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여주인공한테 투여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예,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여주인공은 남주인공한테 약간의 그 예. 남녀로서의 감정이 약간 생기려고 하는데 남주인공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이 책을 저희 오전 북클럽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 이야기가 로맨스였다면 우리 좀 실망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서로 어떤 애정이 생기거나 감정이 생기는데 포커스가
포인트가 두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생계 노동에서 떨궈져 나왔을 때 그런 기존의 사회적 문법 속에서 이렇게 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두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힘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북클럽 회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남녀 그걸 얘기했지만 예. 좋은 점이 여주인공이 그걸 느끼는데 남주인공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여주인공은 거기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서 접하고 동지애처럼 접하면서 가잖아요. 네.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해요. 북클럽 회원들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K 드라마가 다 네. 왜 남녀 로맨스로만 가는지에 아주 그러니까. 붕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아니면 예, 예.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예. 근데 또 넓은 의미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남녀 간의 그 어떤 감정에만 제한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곁을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소소함으로 두 사람이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장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정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서 결국은 사회에 적응을 못한 두 남녀가 서로 외롭게 살고 그런데 결국 둘이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드라마 아니 이 책이 마무리되잖아요. 네,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인간한테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죠? 곁에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망할 텐데 뒤에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을지 우리가 누구나 이제 그런 그래 어차피 세상이 망할 텐데 사람마다 좀 그럼 다를 것 같아요. 넌 어떻게 할 거야? 작가님 뭐. 아니 PD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차피 세상이 망할 텐데. 저는 망해도 되는데 우리 딸한테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예.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어차피 세상이 망할 텐데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좀 더 재밌게 좀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기독교 방송에 어울리는 분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예. 이 작가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두워 보이지만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랑과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네. 무겁게 터치 안 하고 가볍게 네. 터치하는 게 네. 이 작품을 맞아요. 보면서 가장 좋았던 네. 점이고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하는 거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책을 사서 보시기를 원하는 맞아요. 건데 네. 지금 7 작가 중에 한 네. 작가를 얘기했거든요. 네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네, 네. 그 외에 또 즐거웠던 작품 하나만 아주 30초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 네. 주시죠. 그 지금 여기에 7편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김멜라 작가님의 이응이응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김기태 작가님의 보평교양, 또 김남숙 작가님의 파주, 그다음에 김지연의 반려빛, 또 성혜나의 혼모노라는 게 있고 혼모노는 이제 그 오타쿠들을 이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찐 오타쿠를 얘기할 때 혼모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요? 예. 이 이야기도 좀 재밌었고 다 읽으셨네? 다 읽었죠. 그러면 저희는 이 책 전체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아, 독서 그래요? 모임을 했거든요. 그럼, 그리고 또 뭐 전지영 작가님의 언캐니밸리 이거는 언캐니밸리 뜻이 불쾌함의 골짜기라는 뜻이래요. 언캐니 밸리가 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그런- 용어예요. 예, 맞아요. 애니메이션이 사람과 실물을 해서 어느 변곡선을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잘 싫어지는 예. 그 언캐니 밸리. 맞아요. 네. 저 그거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7편들을 했는데 이 7편 중에서 사실 오늘 설명드리고 소개드린 거는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테인데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보평교양이라는 이 책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김기태라는 작가님이 쓰신 건데 뭐랄까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욕심이 좀 가했습니다. 다음에도 네.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예. 갖고 와주시길 바래요.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오늘 방송. 저 이렇게 마지막 그 문장을 조금 읽고 싶은데요. 페이지에 보면 82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호는 벌골 실종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꿀벌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하나씩 사라진다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니 주호는 거대한 사슬을 상상했다.
꿀벌무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체인처럼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고리 끝에 자신이 매달려 있다. 나는 얼마나 책임 있을까? 주어는 무슨 일이든 거기에 자신이 얼마나 엮여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이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들에 내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대표님, 걸 좀 깨달았으면 계속 좋겠어요. 묵직해져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가볍게 너무 합시다. 가볍게?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15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중에 공영진 작가의 어차피 세상을 멸망할 텐데라는 작품 보내드렸습니다. 책 이야기 전해준 골목책밤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